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공간과 사회 중에서 교통통신 발달 정보화 8장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자이스토리 펴주시면 됩니다. 8.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변화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생활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교통통신이 발달되면서 생활 공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 바로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서 이동 시간이 감소했고 비용도 감소하게 되었어요.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자,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버스 타고 서울 부산을 왕복한다? 지금도 버스 타고 가면 5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뭐 1960년대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한 열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KTX나 SRT 타면 역에 별로 안 들르죠. 뭐 서울에서 한 번, 그다음에 천안 안산에서 한 번, 뭐 대구, 그다음에 뭐 경주, 부산 이런 식으로 몇 개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지하철 1호선 타고 여러분들이 부산을 간다 그런 느낌. 모든 역을 다 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이동 시간이 감소했고요. 비용 역시 감소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이러면은 뭐 편도 한 20만 원? 요 정도 드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가끔씩 어떨 때 보면요. KTX보다 비행기가 더 쌀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비행기를 타는 게 되게 비싼 일, 이런 일이었거든. 왜냐면 그때는 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같은 이런 비행사밖에 없었을 텐데 지금은 저가 항공사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시간도 감소하고 비용도 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자, 1980년대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게 1호선 종점이 수원역이었대. 그리고 인천, 그다음에 서울 안에 성북구 요 정도까지밖에 지하철이 다니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지금 2010년에는 어디까지 가요? 네, 여러분 가세요. 지금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천도 뚫렸죠. 여주 이천이 뚫렸죠. 그리고 춘천까지도 이미 지하철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까지 지하철을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신창이라고 하는 것은 천안이랑 아산 요 두 동네도 충청도에도 뭐가 지나간다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네. 그래서 그 저희 누구지? 이모 또 팔라야겠네. 저희 이모님께서 우리 이모가 3명이 있거든. 저희 이모랑 엄마랑 나이가 한 25살 이렇게 차이가 나세요.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모는 그 65세, 큰 이모는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 이모들끼리 여행을 3명이서 갔다 왔었어. 근데 세 분이서 갔다 왔는데 큰 이모는 65세 이상 돼 갖고 지하철 부르다 보니까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셨단 말이야. 그 동생들은 다 리무진 타고 가자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65세 이상이니까 그 지하철 무료로 갈 거야라고 하셔갖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저희는 난리가 안 나는데 이제 큰 이모의 이제 아들 딸들께서 난리가 나셔갖고 그랬던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네. 단독 행동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네. 아 이거 무슨 얘기죠? 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하철 타고 춘천까지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천에서 춘천까지 지하철 타면요 3,000원밖에 안 나와요. 어린 기준. 여러분들이 이천에서 지하철 타고 춘천 간다? 3천 얼마밖에 성인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한 2,900원 요 정도면은 춘천까지 갈 수가 있어. 대신에 오래 걸리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동 시간이랑 비용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시간 거리가 단축되었어요. 자, 시간 거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0시간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0년대. 지금은 KTX 타고 3시간만이면 가죠. 자, 이렇게 그냥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겠지만 몇 시간이 걸리는지 이거를 우리는 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60년대 시간거리는 10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3시간이면 갈 수가 있게 됐죠. 이런 걸 시간거리라고 하고 이게 단축이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접근성이 향상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공간이 확대가 되는 거죠. 자, 2천만 보더라도 옛날에 서울 가기가 진짜 힘들었거든. 서울 가려면 2천 터미널을 일단 가요. 가서 고터까지 가야겠죠. 그 다음에 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냥 목적지 뭐 서울에 뭐 동대문에 간다. 그럼 바로 그냥 동대문역까지 가면 되고 뭐 노량진에 간다. 그러면 그냥 노량진까지 가면 되고 한강에 가고 싶어서 여의도에 간다. 여의도역까지 가면 되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때는 2천 터미널 고터 여기서 또 갈아타고 이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그때 낮았겠지. 근데 지금은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생활 공간이 옛날에 비해서 더 높아졌죠. 자, 그래서 통근 통학자 비율을 보시면은 옛날에는 요 동네들에서만 서울로 통근 통학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하철이라는 거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통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넓어졌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천에서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붙었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울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를 들어가거나 그랬어야 됐을 거야. 그런데 지금은 네. 통학을 하려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교통 발달로 인해서 생활 공간 어떻게 된다? 네, 확대가 됩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대도시권 형성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광역교통망이 발달을 했어요. 자, 광역교통망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죠. 네, 이런 거 빨간 버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이천터미널에서 강남역까지 바로 가는 이런 버스입니다. 이런 빨간 버스가 광역교통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직장을 가져도 꼭 서울에서만 살지 않아도 돼. 왜? 빨간 버스 타고 그냥 이천에서 다니면 돼. 강남역에 직장이 있다고 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인구랑 사는 사람이랑 집이 어떻게 돼요? 교외화가 되겠죠. 자, 교외화가 뭘까요? 바로 이거 좀 보실게요. 자, 교외화 같은 경우는 중심 도시의 인구가 주변의 신도시나 위성도시, 촌락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교외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외화랑 인구공동화랑 다른 거예요. 인구공동화는 뭐였어요? 서울 도심의 인구가 서울 외곽지역으로 빠지는 거였죠. 한마디로 도심이 텅 비어버린 현상을 인구공동화라고 해요. 이해돼요? 도심의 인구가 서울의 인구가 서울로 갔어요. 네. 그래서 도심 비었어요. 왜? 접근성이 높아서 지대지불 능력이 높은 기능만 입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외화는 뭐예요? 그냥 서울에 못 사는 거예요. 네. 자, 보실게요. 1970년에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증가한 곳이 서울 주변이었죠. 그렇죠? 근데 서울의 인구가 창 몰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는 오히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이 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어디?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곳은 어디예요? 네, 요 주변 지역들. 요런 거 우리는 교외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옆에 주변 지역들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서울이랑 붙어있는 요 동네는 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왜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서울에 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서울 네. 17억,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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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억, 네. 13억. 어이구 쌤 여기는 여의도 주변이라서 그렇잖아요. 네. 자, 여기 목동 이 동네 19억. 자, 강남은 얼마야? 23억, 36억, 33억, 70억도 있네요. 진장. 네. 자, 42억. 성수동은 40억. 와, 쌤 그러면은 그 주거지역 개방이 나타나는 노원구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노원구를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9억, 11억, 13.5억. 우와, 너무 비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새로 집을 얻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요? 아, 바로 옆으로 가면 되겠구나. 남양주로 가볼게요. 서울이랑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우와, 여기도 10억 정도 하네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완전 밑으로 가볼게요. 자, 이런 동네 가시면 좀 나아졌네요. 7억, 6억, 8억, 4억짜리도 조금 있다. 산에는. 네. 자, 이런 식으로 요 정도면은 아까 20억짜리보다는 낫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의 직장인데 어디로 가요? 여기까지 내려가요. 네. 자, 요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우리 미래라고 한다. 교회화. 자, 최근에 여러분 그 김포 골드라인에 혼잡도 높아갖고 그 지하철에서 사람들 막 엄청 힘드신 거 봤어요? 그 뉴스 기사로 많이 나왔던 거 보이죠? 그게 왜 그렇다? 여기 김포 쪽 가면은 여기 신도시라서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낮잖아요. 한 4억, 5억 하다 보니까 여기로 이제 이사를 간 거죠. 직장은 서울인데 여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직장이 여기다 보니까 요거 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붐비겠죠. 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다. 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한다? 교외화. 인구가 교외. 아예 서울 바깥 아니면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바깥 지역, 외곽 지역으로 싹 다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교외화라고 하고 우리들의 미래다. 네. 그쵸. 네, 저도 집을 사야 되는데 언제 살지 모르겠네요. 네. 자, 중심도시 인구가 신도시나 위성도시 로 이동하는 현상. 네.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부 다 교외화를 나타내는 그림이고 인구 공동화 아닙니다. 네, 닦이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체킹해 볼게요. 전으로. 자, 근데 이렇게 교외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요인. 자, 일단 광역교통망이 발달을 해야겠죠. 네. 아니, 집이 요 외곽 지역으로 빠졌다고 가정을 해볼게. 직장은 그대로 서울이다. 근데 요런 데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래. 왜? 집값이 싸니까. 근데 여기 교통이 없으면은 출근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뭐 지하철 노선이라던가 빨간 버스라던가 이런 게 확충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직장 여기라도 뭐 빨간 버스 타고 다니지 뭐 아니면 지하철 타고 다니지 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역 교통망이 발달을 하면서 교외화가 진행됐고 그로 인해서 또 통근 통학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뭐를 이룬다? 체킹.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 인천, 유동래랑 그 다음에 특정 몇몇 그 수원이라던가 이런 큰 도시만 발달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수도권은요 여기가 그냥 다 도시화된 지역이잖아요. 이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큰 걸 우리 대도시권이라고 하는데 얘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자, 교회와도 그 한 몫을 했다. 네. 우리의 미래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체킹해 볼게요. 자, 1980년대 이후 서울이랑 경기도 외곽을 연결하는 전철 노선이 확대되면서 좀 더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서 경기도로 이주해가는 체킹. 자, 교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교외화. 자, 그래서 그 결과 직장은 서울이고 주거지는 외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 직장은 서울에 있잖아요, 지금도.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체킹해 주세요.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직장이랑 주거지랑 분리가 되어 있다. 이거 직장 주거지 분리.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게 가속화되면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된 거죠. 2000에 지하철 들어오고 난 다음에 통근 통학 범위는 당연히 늘어났겠죠. 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서울로의 통근 통학 변화는 철도 노선의 확대 이외에도 시외 고속버스 노선 증가 또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이런 것들도 통근 통학권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교외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단어였고요. 직주분리 현상 얘는 직장은 서울, 주거지는 외곽 이런 느낌인 거죠. 통근 통학권의 범위 점차 넓어진다. 왜? 교통이 발달해서.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맨날 나오는 건데요. 자, 시간거리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부산이거든요. 부산이고, 부산광역시. 여기가 거제도예요. 자, 거제도에 우리나라 조선소 배 만드는데 다 여기 있죠. 거제도에. 네. 자, 그런데 원래는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2시간 50분이 걸렸어요. 왜? 여기 다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려고 해도 여기 바다여서 못 가죠. 그래서 쭈르르르르르르르르 해서 세상이 3시간이나 걸렸어. 코앞인데. 자, 그런데 자, 요즘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한 10년 전쯤에 거가대교가 완공이 됐습니다. 거제도 여기 보이는 가덕도. 거제도랑 가덕도라고 하는 이 섬을 잇는 거가대교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까지 이렇게 안 돌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시간 50분, 거의 3시간 걸리던 길이 50분밖에 안 걸리게 되었다. 자, 이거는 시간적 거리가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단축된 거예요? 단축된 거죠. 네. 그래서 시간 거리의 단축, 축소를 이야기하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거제도에는 옛날보다 통행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거제시는.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오, 그러겠죠. 왜? 부산 사람들도 더 오기가 편해졌어요. 그쵸? 관광객도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왜? 부산에서 거기 가려고 하면 2시간 50분? 아유, 안 가. 여길 왜 가니? 그러면 서울 가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50분? 가볼만 하네. 가볼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늘어나겠고, 상권은 좀 더 커지겠죠.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가기 전에 놓친 거는 없네요. 네. 자,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보실게요. 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체킹해 주세요. 경제 활동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왜?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건을 팔러 갈 때 아니면은 그 노동력을 쓸 때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물건을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팔았어요. 왜? 교통이 안 좋았으니까. 아니, 해외까지 어떻게 가? 물건 그냥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뭐 비행기 타고 그냥 가면 되고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팔아요? 아니죠. 전부 다 해외를 겨냥하고 물건을 찍어내잖아요. 뭐 자동차든 아니면 스마트폰이든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비중보다 훨씬 해외에서 팔리는 비중이 높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뭐 그다음에 삼성 이런 것들도 다 한국보다는 외국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된 거죠. 네.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그래서 경제 활동 범위가 확대되어서 자본이랑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통합사회 그다음에 지리 파트 세계지리 파트 배우는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고 이런 거 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한국만을 하지 않습니다. K-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비중보다도 이제 해외 비중이 높아졌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엔터테인먼트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시야 확대를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음 보실게요. 관광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행의 기회도 증가되었지만 해외여행의 기회도 증가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여행 같은 경우도 다 제주도나 아니면 뭐 부산 이런 데로 갔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발리, 하와이, 몰디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방학 때 옛날 대학생들은 방학 때 뭐 부산 가거나 뭐 이런 지금도 가긴 하지만 네. 그게 제일 멀리 갔다라고 한다면 저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졸업여행을 친구랑 일본 갔었거든요. 오사카. 그런 느낌이 된 거죠. 왜? 이제는 별로 안 비싸요. 왕복 한 12만 원에서 17만 원 뭐 비싸봤자 한 25만 원?
요 정도면은 왕복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해외가. 네. 자, 그래서 관광산업도 발달했습니다. 뭐 때문에? 교통통신 발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건 살 때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안 사죠? 다 쿠팡이라던가 G마켓, 뭐 무신사 앱 이런 거에서 쓰잖아요. 그쵸? 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물건 구매 위주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 체킹해주세요. 매장 대신에 창고를 이용해서 상품 판매하는 체킹 무점포 상업 상점이 발달했습니다. 자, 요게 뭐다? 인터넷 쇼핑몰이다. 네. 더 이상 매장을 안 둬도 되는 거죠. 그냥 인터넷에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 오픈해 갖고 그냥 물건 바로 택배로 보내줘서 돈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매출이 더 이제 높아졌다고 해요. 쓸만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거,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말고는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 홈플러스도 요즘엔 잘 안 가는 것 같고 그냥 나 쿠팡에서 시키거나 이런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문화교류의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이랑 국가 간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문화교류가 가능해졌고 문화장파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거나 전 세계적인 보편 문화 등장. 이거는 K-팝, 네, 지금 뭐 BTS, 네, 최근에는 뭐 다른 그룹들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교류가 확대됐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유튜브 같은 이런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얘기, 무점포 상업 이거 나와 있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 그럼 교통통신이 발달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더 강화되었을까요? 아니면 약화되었을까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되면서 공간적인 물리적인 제약도 시간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제약이 더 네, 약화가 됐겠죠. 이제 더 이상 이제 물리적, 시공간적 이런 제약이 있지 않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교통통신 발달 때문에. 자, 다음 가실게요. 자, 국가 철도망 구축에 따른 서비스 영향권의 얘긴데요. 이거를 갖고 온 거는 별거 없습니다.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철도망이 확충되면은 주요 지역 간 시간 거리가 단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범위가 확대될 거고요.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자, 요게 무슨 소리인지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지금 요게 국가 철도망 구축 통과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런 노선을 이렇게 바꿀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생겼어요. 지금 뭐가 생겼냐면요, 실제로 지금 이미 개통한 거 여기 맞죠? 요거 생겼죠? 평창을 가는 KTX. 여러분 이제 KTX 타고 평창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KTX 평창에는 있습니다. 네. 왜? 이거 왜 만들었어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볼 만한 거는 요거겠죠. 자, 서울 여기가 이천이잖아요. 이천 여기 시내 여기다. 여기가 어디다? 바로 그 부발역이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서 수서랑 연결될 거고요. 얘가 이렇게 가서 강릉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미 얘는 개통했잖아요. 예, 요거 이어서 쭉 갈 거고요. 평택까지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노선이 뭐였냐면은 요렇게 가서 얘를 인천 송도까지 이렇게 잇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송도에서 바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뚫렸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만약에 뚫려 있으면 그냥 주말에 강릉 갈까? 이러면 그냥 KTX 타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1시간 10분 정도면 간단 말이에요, 강릉을. 그러면 너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 접근성은 향상되어 단축되어 향상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강릉까지 가는 시간 거리, 지금은
운전을 해도 2시간이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거의 한 4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시간 거리가 단축될 것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지금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려면요 7시간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공사 들어갔어요. 여기서 강릉까지 KTX가 생깁니다. 자, 그럼 2시간 반이면 간대요. 네. 그러고 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놀러 갈 거니까 네. 또 지역 교류도 활발해질 거고 시간 거리도 단축될 거고 접근성도 확대될 거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범위가 확대가 되겠죠. 네. 자, 너무 재밌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가보실게요. 자, 근데 교통통신이 발달했을 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점도 있거든요. 바로 체킹해 주세요. 지역 격차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요. 교통통신의 발달로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할 거고 기능 집중될 거고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겁니다.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개꿀. 이럴 텐데 안 좋은 지점이 있어. 어디? 요거 체킹해 주세요. 체킹하기 전에 요거 좀 읽어볼게. 자, 서울이랑 춘천이랑 고속도로가 생겼어. 언제? 요때 생겼나봐. 자, 그리고 지하철도 아마 요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고속열차도 이때 생겼어요. 그래서 서울 용산역에서 춘천까지 대충 한 57분 정도면 가거든요. 옛날에 무궁화호 타고 갈 때는 2시간 반, 3시간 걸렸어. 네, 그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1시간이면 갑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인구수 늘고 있어요. 왜? 서울 사람들도 이제 춘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졌어. 1시간이면 가니까. 네. 자, 그리고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춘천시의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동시간이 단축되면서. 그리고 관광객도 엄청 증가했어요. 그래서 음식 숙박업 매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옛날에는 강원도 잘 안 갔거니 못 갔거든요. 교통이 불편해서. 근데 그냥 지하철만 타면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각종 산이랑 호수랑 이런 거 다 등산하고 마지막 닭갈비까지 딱 먹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음식이랑 숙박업 매출이 확 늘어나면서 이런 매출액이 확 올라갔겠죠. 그런데 자, 요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이거 너무 중요해. 네. 자, 인구랑 기능이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는 체킹 빨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빨대 효과는 자, 빨대로 음료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기능, 인구, 자본을 흡수하는 현상입니다. 자, 인구가 지금 여기 춘천 같은 경우에 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빨대 효과가 안 일어났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 자, 원래 2000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2000 이거 아마 옛날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로 가는 이 지하철 생기기 전에 10년 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0의 시내 상권 괜찮았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 물건이라던가 가전제품이라던가 이런 거 옷이라던가 이런 거 살려고 하면은 2000 시내에서 샀어야 됐어. 서울까지? 아, 너무 멀어. 그래서 그냥 2000 시내에서 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 개통하고 나서는 1시간이면 그냥 서울 강남을 가는데 왜 굳이? 이렇게 되면서 다 서울에서 물건이라던가 이런 비싼 걸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 그 시내의 상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빨대 효과라고 한다. 자, 이 서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큰 도시가 이 지방의 이 상권을 빨아들이는 거죠. 서울로.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교통이 편리해졌거든요. 이제 서울까지 가는 게 안 불편해졌어. 금방 가. 자, 그래서 이게 네, 교통통신의 발달, 특히 교통의 발달로 인한 지역 격차가 생기는 게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얘는 왜 이렇게 없어지니 왜?
네. 여기서 그냥 보실게요. 자,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는데 쇼핑, 문화, 교육 수요 이런 것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빨대 효과라고 하는 부정적인 변화도 함께 나타났다는 점.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꼭 체킹해 주시고요. 요거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자, 경춘국도의 변화입니다. 자, 일단 경춘국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그냥 일반 국도길이었어. 그냥 길, 조그만 길. 네. 얘는 한때 서울이랑 춘천을 잇는 유일한 도로였는데, 자, 그래서 춘천으로 가는 관광객들의 차량이 몰리면서 여기가 주변의 경제가 활성화되었었대요. 그러니까 이 국도 주변에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무슨 뭐 국수집, 뭐 삼계탕집, 뭐 밥집 이렇게 도로를 따라 나오는 그런 그 가든 순두부집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그런 걸로 인해서 요 동네에 사람들이 먹고 살고 했었는데, 자,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고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국도를 일반 도로 안 타고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침체되었다. 그래서 식당을 여기 주변에서 하다가 폐업을 했대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없어서 수십 년을 운영하던 식당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통행량이 확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개통 시점 이후로.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고속도로로 갔겠죠. 네. 요런 거 빨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여러분 요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요. 우리 지금 서울이랑 이천을 잇는 지하철도 생겼고, 서울이랑 춘천 있는 것도 있고, 서울이랑 천안, 아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부산에도 지하철 있지. 이 부산 지하철이 어디까지 갔대요? 여기 쭈르르르르르 경주, 포항까지. 네, 요게 개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여기 태화강, 여기 한마디로 울산까지도 네, 전철 타고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울산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부산까지 가는 게 개꿀이에요. 옛날에는 기차 타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지하철 타고 싸게 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랑 접근성이 더 좋아졌겠죠. 근데 그럼 울산 사람들 울산에서 돈 쓸까요? 안 쓰겠죠. 큰 도시인 부산에서 네, 쇼핑을 하겠죠. 요런 것들 빨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영상 같이 보실게요. 그런데 이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이 울산의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 등 인근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오히려 인구나 경제력 유출만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유희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개통한 울산 부산 고속도로. 울산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1시간 안에 오갈 수 있게 되자 교육과 생활 여건이 나은 부산으로 이사간 뒤 울산에서는 돈만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울산 시민들의 여가와 소비 생활도 해운대 상권으로 쏠렸습니다. 부산과 교통망을 연결할수록 인구와 부는 유출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동해남부선 전철도 같은 결과를 불러올 우려가 큽니다. 이곳 태화강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 80분에서 35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빠른 교통수단이 생기는 건 좋은데 울산 시민들이 부산의 상업이나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러 떠나기가 그만큼 편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건 동해남부선 정차역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이제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만약에 역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역 주변은 이게 새로운 역이 만들어진다면 역 주변의 상권은 당연히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그 역 주변의 상권은 발달하겠지만 이 큰 도시, 울산이라고 하는 큰 도시는 더 큰 도시에 먹히겠죠. 네, 이런 것이 빨대 효과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였고요. 빼먹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실게요. 생태 환경의 파괴입니다. 자, 교통통신 발달이 생태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보실게요. 환경 오염인데요. 자, 일단 각종 환경 오염 당연히 발생되겠죠.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도로, 철도 건설하니까 산림 없어지고 녹지 공간 감소할 겁니다. 네. 야생동물 서식지 당연히 감소할 거고 서식 환경 악화되겠죠.
자, 그럼 체킹해 주세요. 항공기, 자동차, 특히 선박에 의해서 외래 동식물들이 유입이 돼요. 자,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도 막 뭐 개미 같은 거 경우 막 뭐 우리나라 유입됐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 있는데, 자, 이렇게 외래 동식물들이 이 교통을 타고 외국에서부터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토종 물고기라던가 동물들, 식물들이 네, 안 좋아지겠죠. 네. 자, 그래서 요 선박 평형수를 통해 유입된 외래종들의 생태계 교란, 요것 좀 보실게요. 자, 선박 평형수가 뭐냐면 선박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박 내의 체온을 바닷물에 말합니다. 자, 한마디로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려볼게요. 저 그림 잘 그리니까. 자, 바다다. 자, 근데 바다에 이렇게 있어. 그럼 배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 배가 옆으로 기울어서 떨어질 겁니다. 왜? 아니, 봐봐. 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잠겨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배가, 이게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이렇게 잠겨 있어야지 얘가 뜨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얘가 그냥 스티로폼처럼 둥둥 안에 떠돌아서 퓨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려면은 이 안에 뭘 해야 돼요? 네, 바로 물을 채워주면 됩니다. 물을 요 정도 채워주면은 배가 약간 쭉 가라앉아서 딱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선박, 배를 평형, 균형을 평평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물, 평형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가 뜨려면은 이렇게 옆으로 안 고꾸라지고 뜨려면은 이렇게 물을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배가 지중해라던가 아니면 아메리카, 미국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면은 이 물을 뭘 넣어요? 미국 바닷물을 넣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닷물을 빼겠죠. 어디에?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 그러면은 미국에 있던 물이 우리나라로 오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교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독보적인 원천 기술 개발로 해양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 여기 SG 경영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를 만든다. 개발해낸 임새를 평형 것이고, 앉아서 안전히 물리 자, 그래서 이렇게 각종 생태계 교란이랑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게 선박 평형수다. 얘는 교통통신의 발달에서 환경 오염과 관련된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친구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 바로 자, 이렇게 뭐 어딘가 교통이라던가 이런 걸 개발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우리 실시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강원도 평창을 지나서 속초까지 가는 고속도로를 만든다. 자, 그러면은 태백산맥을 뚫어야겠죠. 근데 그러면은 거기 그 지나가는 도로에 있는 거기 사는 친구들이 있을 거겠죠. 뭐 고라니 서식지라던가 도룡뇽 서식지라던가 수달 서식지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아, 여기는 이런 천연기념물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는 도로를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딴 데로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는 게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동식물들이 이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다, 특히 없어질 것 같다 이러면은 거기를 우회해서 가겠죠. 네. 도로 건설 시 우회도로라던가, 자, 체킹해 주세요. 생태 통로를 건설하는데요. 생태 통로가 뭐냐? 요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거. 자, 정말로 야생동물이 지나갈까? 그래서 이 300만 회를 찍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여기 차 타고 뿅 가다 보면은 여기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진짜로 지나가더라고. 네. 여기가 산이고 여기가 산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야생동물 지나다니라고 생태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다행히도 다들 지나가더라.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겁니다. 차도로 잘못 들어선 야생동물이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늘면서 자, 자동차에 동물 치워 죽는 거 우리 로드킬이라고 하잖아. 로드킬. 이걸 방지할 수 이를 있겠죠. 막기 위해 정부가 생태 통로를 설치했습니다. 최근 동물들의 이용 횟수가 크게 늘었는데 무인 카메라에
생태 통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곰도 지나가고. 반달곰이 커다란 몸을 흔들며 어슬렁거리며 지나갑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빛내며 나타난 이 동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고양이과 야생동물인 사기입니다. 삭도 있고 담비도 생태통- 있고 국립공원공단 조사 사슴도 결과입니다. 있고. 였는데 지난해는 560여 회로 자, 이렇게 생태 통로가 있다면은 야생동물이 치워주는 로드킬을 막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여기는 뭐 사슴이 지나가고 있어요, 로드킬 주의, 이런 것들이 이런 해결 방안 중에 하나일 거고. 자, 근데 환경을 되게 많이 파괴하다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됐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장치를 설치하는 게 의무, 이런 것들. 아니면 선박 평형수, 아까 전에 그 물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처리하는 거죠. 어떻게? 미생물들 같은 게 없도록 살균해서. 그러면은 그냥 이제 그런 박테리아, 미생물, 아니면 그런 다른 나라에서 온 물고기 알,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순수한 물만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태계 파괴가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정보화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보실게요. 일단 보시면, 자, 가상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정보화로 인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자, 특히 이동 거리가 감소하고 공간적 제약도 감소하게 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늘게 되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간 정보 기술의 발전인데요. GPS랑 GIS를 이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GPS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많이 쓰죠.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내 위치 지금 어딘지, 이런 것들이보다 포지셔닝 시스템, 내 위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 그렇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우리 네이버 길찾기, 이런 것들이 GPS에 해당되고, GIS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입지 분석이라던가 상권 분석, 이런 것들. 자, GIS가 뭐다?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그거다, 이거다. 자, 지도잖아요. 지도에다가 정보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집 어디 사지? 집 없다고 뭐하지? 여기 28억이네. 비싸네. 좀 어디로 가야 되지? 이천을 가볼까? 이천도 이천은 그 다음에 좀 난 건가 했는데, 요런 느낌. 이런 걸 보는 게 뭐다? GIS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도에다가 표시했잖아요. 지리 정보를 수치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GI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화에 따른 생활 양식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자, 정치나 행정 같은 경우는 SNS를 사용해서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SNS를 통해서 뭐 정치, 뭐 그런 거, 뭐 투표하세요, 이런 것도 가능해졌고,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 여러분들은 뭐 거의 본 적이 없겠지만, 저도 본 적이 별로 없지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 서류 신청 발급 이제 가능해졌죠. 자, 또 경제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라던가 홈쇼핑을 통한 물건 구매가 더 쉬워졌고요. 원격 근무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이거 많이 느꼈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거 참여했었잖아요. 물론 줌으로 수업 들었었잖아요. 정보에 따른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사회문화에서도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체킹은 해주세요.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얘는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는 하는데, 이 단어 이제 안 쓰잖아요, 우리. 그쵸? 이거 거의 여러분 태어날 때 막 유행했던 단어라서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탐구 과목을 보시던 이 단어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 공유 쉬워졌어요. 정보 공유 쉬워졌어요. 다양한 집단 간의 교류 쉬워졌어요. 왜? 정보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변화. 요거 체킹해 주세요. 중요한 얘기겠죠. 비 엄청 많이 오네. 네. 문화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핫하진 음악이 뭐 다른 나라에 뜨는데 옛날 같은 데는 엄청 오래 걸렸겠지만 지금은 이제 바로 해외 차트에서 바로 반응 오잖아요. 그런 거겠죠. 네. 자,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인터넷 중독은 사용 시간을 통제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네.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인터넷 중독 및 예방 치료 프로그램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사이버 범죄. 자, 가상 공간에 익명성을 이용해요. 자, 사이버 폭력하고요.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할 수 있고요. 사기, 중고나라 사기, 유해 사이트 운영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거를 대책은 자, 정보 윤리를 교육을 강화한다. 사이버 범죄 관련된 법을 강화한다. 이런 게 되겠고요. 여기는 그냥 읽기만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사이버 범죄가 옛날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는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고 이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서 감시 통제가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고 국가정보화기부법 이런 법을 강화하자. 좋은 얘기다. 자, 근데 여기서 정보 격차는 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별표 좀 쳐주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정보의 소유랑 접근 정도에 따라서 자, 첫 번째 계층 간, 두 번째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물건 같은 거 살 때 만약에 여러분 서브웨이라던가 롯데리아 아니면 버거킹에 갔어요. 거기 키오스크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뭐 메가커피에서 주문할 때 키오스크로 바로 해서 바로 결제해버리고 포인트 정리까지 해버리잖아. 근데 50대 60대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치?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거 뭐지 하면서 누르다가 읽다가 타임 오버 돼갖고 다시 해야 돼. 이거 뭐다? 정보 격차다. 이거 계층 간 이런 정보 격차가 나타나고요. 지역 간에도 나타나요. 서울이라던가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해져서 되겠지만 저기 뭐 전라남도 고흥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사시는 그런 곳들 거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없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격차가 지역 간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특히 자, 정보 소외 계층에 다시 가볼게요. 정보 기반 시설 보급 및 정보화 활용 교육을 지원해준다. 자, 한마디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키오스크 사용법이라던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한다던가 이런 것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봐봐요. 자,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요, 활용 지수 떨어지고요. 자, 일반 국민이 100입니다. 농업촌에 사는 사람들 완전 떨어지죠. 노년층 떨어져요. 북한 이탈 주민 떨어지시고요. 결혼 이민자분들 떨어지셔요. 네. 자, 그래서 정보 격차는 이런 여건들로 인해서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우리는 정보 격차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 정보 수준이 낮다. 자, 그래서 이런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화 기기를 무상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정보화 교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속하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봤던 것들, 여기 뒤에 걸로 정리해 볼게요. 자, 교회화부터 봤었잖아요. 네. 교회화랑 인구 공동화랑은 다른 얘기니까 꼭 구별하셔라. 네. 자, 체킹 다시 해볼게요. 자, 광역 교통망의 발달로 인구와 주거지의 교회화가 진행이 되면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했던 것 중에 중요했던 거는 제일 중요했던 거 교회화.
다음에 시간 거리 단축. 이런 교회와 관련된 얘기는 다 중요했고요. 빨대 효과. 너무 중요한 얘기였죠. 선박 평형수 얘기도 중요했었고요. 생태 통로 얘기도 중요했습니다. 요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에는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 여기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깔끔하게 갈 것 같아요. 네, 별게 없거든요. 네, 여기가 좀 많았고 여기가 아마 제일 출제 비중은 높을 겁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